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초보분들이 과연 이 세계에 만약 등산화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의 고윈 클럽이라는 곳에 질문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코롱이 2744를 하는 게 좋을까, 트라이포드를 하는 게 좋을까, 또는 뭐, 여기 있는, 로바의 까미노라는 신발이죠. 이게 나을까, 아니면 뭐, 호카의 카가, 나을까,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 세 개의 등산화는 사실은 아이코닉한 등산화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 신발과 이 신발이 등산화의 개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신발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 등산화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무게가 1kg 전후였습니다. 한 짝에. 굉장히 무거웠죠. 그런데 이렇게 등산화가 만들어진 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엔 등산이 지금처럼 그냥 그 일반인들이 그 레저로 이렇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등산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산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장비를 하나 사면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구성이 엄청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밑창도 두껍고요. 그 다음에 중창도 이렇게 이제 원정을 가시든지 또는 장거리를 걷고 이러시는 그 전문 산악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노면이 거친 것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창도 충격 흡수가 좋은, 그리고 두꺼운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보통 이거 하나 사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씩 다들 신으세요. 밑에 창을 갈아가면서 신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등산화 만드는 그 회사마다 그 안쪽에서는 족형, 라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스트가 이게 나무로 이렇게 그 신발 형태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또 발볼이 조금 좁고요. 또 어떤 회사는 발볼이 조금 넓고, 그 다음에 발의 앞쪽의 부분도 이렇게 그 라운드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뾰족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또 사람의 발도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발 형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뿐만 아니라 발등이 높은 거 낮은 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의 발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신발 메이커에서 만드는 이 등산화도 그 라스트 족형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등산화를 한번 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길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신으라고 이 가죽 같은 것도 굉장히 두꺼운 걸 사용하거든요. 부들부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면 가죽이 쉽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하니까 발이 아픈 거죠. 근데 일단 한번 다 그렇게 발에 적응되고 나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킹이라 그러는데요. 브레이크 인이라 그럽니다. 신발이 발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는 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신발 길들이기가 되겠죠. 그 길들이기가 일단 한번 되고 나면 참 버리기 아까운 그런 등산화가 됩니다. 정말 언제 신어도 편안한 그런 등산화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등산화는 지금도 비쌉니다. 40만 원대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상당히 비싼 등산화거든요. 40만 원, 글쎄요. 40만 원 중후반은
그래서 물론 할인해서 사면 조금 더 싸지겠지만 어쨌든 소비자가는 그렇게 나오는 등산화들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70년대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전문 등산 또는 전문 산악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그 자연을 즐기러 이렇게 그 하이킹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발이 방금 말씀드렸던 무겁고 그다음에 길들이기 힘들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예, 튼튼하게 만들고 잘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전문 산악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게 로바에서 나오는 레너게이드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제일 잘 팔리는 등산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등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km 나가는 게 이제 800g인데요. 내려오게 된 거죠. 가벼워지고 대신에 이쪽에 있는 중창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험지를 차고 간다 그러면 그 발바닥에 충격이 이제 그 노면의 충격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죽도 이거보다는 조금 얇은 걸 쓰고요. 안쪽에 있는 보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강제들도 일부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안쪽 패딩도 조금 얇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하이킹을 가는데 특히 알프스나 이런데 또는 뭐 그 미국 같으면 JMT 이런 데를 걸으실 때 전문 산악인들이 아니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가벼운 신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 제품이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코닉한 모델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 호카의 이 카하란 모델입니다. 이쪽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이 신발까지도 7년, 10년 이상을 보고 만든 제품이고요. 이것도 5년에서 7년 이상을 보고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 호카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죠. 왜냐하면 처음에 트레일 러닝용 신발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뛰는 걸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트레일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신겨보니까 쿠션이 중요하더라. 그래야지 내려갈 때 무릎이나 발목에는 충격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 누가 그렇게 신냐. 옛날에는 신발 하나 사서 뭐 한 7년, 10년 뭐 이렇게 다들 신었지만, 이제는 1, 2년 신고 버리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된 거죠. 그렇게 신발 만들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 신발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닥에 있는 이 러그가 있거든요. 러그 높이가 다른 신발에 비해서 이 앞에 소개시킨 그 등산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얇아요. 이것도 빨리 닳는 소재이 비브람에 메가그립이 적용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메가그립이다만은. 그래서 이거 열심히 산 좀 다니면 1년, 2년 안에 이게 이 러그가 다 마모되어 버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쿠션이 중간에 굉장히 들어가 있는데 이 신발들은 우레탄으로 중창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쿠션감을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두껍게 만들어서 EVA를 사용합니다. EVA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VA가 이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만져보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뾰족한 뭐 이렇게 바위 같은 거 긁히고 하면 이렇게 다 긁혀버립니다. 그만큼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걷는데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길들이기 브레이크 인 타임이 필요 없는 신발을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뭐 등산하러 가시면 누가 등산하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러시면 그냥 운동화 신고 가시죠. 그리고 몇 번 하시면 당장,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단 말이에요. 왜? 미끄러지거든요. 운동화는 밑창이 등산화 같이 이렇게 러그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훨씬 더 그루브라 그러죠. 여기 홈이 좀 작게 나 있습니다. 가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에서 자주 미끄러지게 되죠. 위험하구나. 그래서 등산화를 하나 사야겠다. 근데 등산화를 사야 되는데 발목이 이렇게 낮은 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 등산하시면 아무래도 발목 힘이 좀 약하세요. 그러면 발목을 잘 접질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미드컷을 사야 되겠다. 요걸 이제 미드컷이라고 합니다.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컷은 최소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이 세 개를 딱 두게 되면 뭘 사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그 조언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신발이나 이게 소비자가는 40만 원대에 있고 이거는 20만 원대에 있을 겁니다. 아마 20만 원에 30만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가격을 제가 요새 체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은 신발의 수명으로 봤을 때, 내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잘 신어봐야 3년, 2, 3년이거든요. 열심히 신고 다니면. 근데 이거는 그냥 밑에 장가리도 한 5년이나 7년, 열심히 다니시면 5년, 7년 이 정도 한번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 모델은 장가리가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나오는 카 신모델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장거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데 어쨌든 신발 자체는 가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나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수명을 따져봤을 때는 뭐 비슷하지 않나. 1년에 사용되는 이거를 등산을 신으면서 소비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등산하신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정말 편하게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 등산하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바닥이 단련이 안 돼 있으세요. 오래 걷는데 단련도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쿠션이 좋은 것이 물론 이제 카 모델 말고도 뭐 코롱의 트라이포드도 있고 요새 이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품을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냈던 업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업체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거기서도 이런 형태의 등산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이시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등산에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걸 10년 취미가 될지 20년 취미가 될지 30년 취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친구 따라가다가 조금 맛이 들렸다가 또 그만두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7년, 10년, 15년, 15년까지 좀 어렵죠. 뭐 관리 잘하면 12, 13년도 신어요. 이런 신발들은. 그런 신발 굳이 발 아프게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가볍고 이런 데는 대부분 600g대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밑에 쿠션 좋고 또 밑에 지면의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발목을 잡아주고 이런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도 얇고 해서 쉽게 발에 아프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신발을 처음에는 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이 등산이 좋아서 등산을 오래 할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신발이 낫습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등산화를 고르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답글을 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분이 산을 좀 잘 타시고 앞으로도 뭐 계속 등산을 오래 하실 분이다.
그러시면 저는 단연코 이런 이제 좀 무겁고 괜찮은 등산화를 내구성이 좋은 등산화를 추천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산후인면 본전을 뽑습니다. 본전을 뽑아요. 그렇지만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등산화를 사실은 자기 맞는 등산화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초보들은요. 이 메이커마다 다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그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신발 저 신발 이걸 또 신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샵에 가서 신어 본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 신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잘 맞는 것 같은데 갖고 와서 실제로 신고 해보면 또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또 헐렁거릴 수도 있고, 이 등산화가 발이 안에서 자꾸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집 생겨요. 그래서 이제 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산화를 딱 맞는 등산화를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다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고가의 등산화를 처음부터 선택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초보들이 등산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 같으면 만약 제가 초보라면 좀 신기 쉽고 쿠션감 좋은 그리고 가벼운 그런 등산화를 선택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